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장 클러치, 동력을 전달 및 차단시키는 클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클러치에 대한 정의가 시작되는데요. 뭐 클러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을 전달 및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엔진과 변속기 요 사이에서 엔진의 동력을 연결 및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작동이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명칭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러치를 밟았어요. 예,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클러치 페달에서 그 힘이 이제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넘어갔죠.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압이 발생돼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 릴리즈 실린더라는 곳이 있네요. 이 릴리즈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이 이제 밀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릴리스 포크가 있고 뭐 릴리스 레버라고 해도 될 거예요. 릴리스 포크, 이 포크가 이제 밀려나겠죠. 그죠? 이렇게 밀려나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지렛대 중심에 의해서 이 앞쪽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갈 것이고요. 네, 그와 같이 물려 있는 것은 이제 릴리스 베어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물려 있죠. 그러면서 릴리스 베어링이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작동을 시켰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네요. 네. 이 상태에다 놓고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베어링이 이 친구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레버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레버가. 요거를 이제 릴리스 레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릴리스 레버. 여기에 있네요. 이 그림이. 이렇게 가리켜야겠네요. 자, 그러면 릴리스 레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는 릴리스 압력판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압력판입니다. 클러치 압력판. 자, 압력판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후진하게 되죠. 뒤쪽으로 물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플라이 휠과 여기에 플라이 휠이고요.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공극을 만들죠. 공극을 만들면 클러치 디스크는 이제 요 부위가 클러치 디스크인데요. 이 클러치 디스크에 공극이 생겨서 클러치 디스크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해줬던 변속기 입력축,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변속기 입력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변속기에다가 동력을 전달해주는 친구, 변속기 입력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예, 자, 변속기 입력축의 동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엔진만 돌아가고 변속기에는 동력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릴리스 클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동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빠르게 작동합니다만은 공국이 생겨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어 정리를 할 적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압력을 발생시킨다. 네,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를 릴리스 실린더라고 해서 변속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압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고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기계적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 베어링이라는 친구가 이제 레버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릴리스 베어링이 레버를 누르게 되고 레버를 누르면 압력판은 뒤로 빠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스프링이죠. 압력판 스프링이라고 해서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고 뒤로 후진하게 되면 이렇게 공극이 생기죠. 공극이 생기면서 동력 차단을 하게 되는 뭐 이러한 친구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시험 문항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자유간극이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는 클러치의 작동 및 자유간극. 자, 자유간극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클러치의 자유간극.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는 클러치 자유간극이요. 여기서 릴리스 레버가 그 기준이 있고 지금 베어링이 릴리스 베어링이 이렇게 출발점에 서 있는데 요 간극이 이제 클러치의 자유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클러치 자유간극을 규정 간극이라는 것이 있죠. 규정 간극. 모든 자동차에는 규정 값이 있으니까 규정 간극이 있는데 보통 우리 문제상에서는 뭐 20에서 뭐 30mm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기계식 와이어식에 의한 기계식 클러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유압식 지금 보시는 유압식 클러치는 차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5에서 10mm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요 간극을 가지고 많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편이죠. 자, 근데 이제 이 클러치 자유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이 간극을 준다는 얘기는 그죠? 이 간극을 준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작을 때와 그죠? 이거보다 클 때, 우리가 이상 이하라고 할까요? 이거보다 클러치 자유간극이 작을 때 또는 클 때, 이상일 때 어떤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먼저 커질 때를 보게 되면 자유간극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베어링이 이맘 뒤쪽에 이렇게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클러치 레버를 제대로 안으로 밀리지 못해서 클러치 디스크가 차단이 잘 안 되는, 즉 동력 차단이 잘 안 된다. 동력 차단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반면에 클러치 자유간극이 너무 없다라고 본다면, 그죠?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서 클러치 자유간극이 너무 없다라고 봅시다. 여기 있는 베어링이 이렇게 앞쪽에 와 있어요. 그죠? 앞쪽에 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어링이 레버를 자꾸 건드려요. 이렇게. 베어링이 레버를 자꾸 건드립니다. 베어링 레버를 건드리면은 레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압력판이 뒤로 이렇게 약간 후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압력판이 약 100%의 힘으로 다 밀어넣어야 되는데 뭐 한 90% 또는 뭐 95%이 정도밖에는 못 민다는 얘기죠. 나머지 5% 내지 10%는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는, 이게 꽉 물려야 되는데 플라이휠과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꽉 물려서 돌아가줘야 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이런 슬립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자유간극이 규정 간극보다 작으면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에 참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짐 발생을 한다. 예. 이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디스크의 그 마모가 촉진이 되고요. 자꾸 열이 발생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면이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클러치의 자유간극과 그 이하가 됐을 때와 이상이 됐을 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러치를 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 고장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이 클러치가 작동이 잘 안 돼요. 클러치가 작동이 안 되면 기어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적에 봅니까 여기 있는 클러치의 오일 있죠. 이 오일이 부족을 하더라도 마스터 실린더나 릴리스 실린더가 충분히 이 레버를 밀지 못하게 동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일 부족할 경우에도 이제 이 클러치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클러치가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변속기에 기어가 잘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다. 안 들어간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내용을 하다 보니까 또 빼먹은 게 있어서 네.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실기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클러치 자유간극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유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자유간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은 이 안이 갇혀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페달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클러치의 자유간극을 측정하게 됩니다. 페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30cm 자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태워놓고 클러치를 손으로 살짝 밀어 넣는 거죠. 자, 살짝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가 초기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여기 처음 위치였는데, A라는 위치였는데, 요만큼 살짝 내려가죠. 아직, 베어링이 레버를 밀기 전 직전까지요. 밀기 직전까지, 딱 닿을 때까지, 유압이 힘이 걸릴 때 직전까지 간 거리, 요 거리로 클러치의 자유간극을 측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러치에서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미끄러지는 이유. 예. 미끄러지는 이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가 안 좋을 때요? 클러치의 자유간극이 작을 때. 작을 때는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러치의 작동 원리와 클러치의 자유간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그 다음 파트는 또 어떤 게 나오나요? 클러치 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클러치 판은 이런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클러치 커버, 이거는 이제 커버라고 부르겠죠. 커버. 요거는 이제 디스크 이고요. 예, 요 디스크 안에 이렇게 생긴 스프링들이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요 스프링 지금 제가 작동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 스프링이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클러치 스프링이 왔다가 회전을 하면서 어떤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 충격, 클러치판의 회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틀링 코일 스프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 재질을 고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고무 스프링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은 댐퍼 스프링 이런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에 보면은 회전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무슨 코일입니까? 회전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떤 문제에서는 뭐 비틀링 코일 스프링, 또 어떤 문제에서는 댐퍼 스프링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은 뭐예요? 요 면은 지금 마찰재가 있는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페이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찰재는 앞뒤로, 자, 앞뒤로 이렇게 앞과 뒤에 이렇게 마찰재가 있고, 요 사이에 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요 사이 철판을 놓고선 이렇게 리벳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리벳. 그래서 이런 부위가 이제 리벳 구멍이다. 이렇게 위치 표현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틀링 코일 스프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쿠션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션 스프링. 예,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쿠션 스프링. 예. 얘네들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지금 양쪽에 클러치판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압력판이거든요. 요 보라 색깔로 된 거, 파란 색깔인 거죠. 압력판이 밀리게 되면 가운데에 쇠가 있는데 이 쇠가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충격을 가하면 일자로 쫙 펴져서 어떤 흡수를 하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이런 충격을 직선 충격이다. 그러죠. 직선 충격. 요거를 흡수해주는 장치는 영어로 쿠션 스프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판에서 어떤 스프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틀링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해주고 쿠션 스프링은 직선 충격을 흡수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버가 있는데요. 이 커버가 다이어프램식 커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막스프링 이랍니다. 막스프링. 막스프링 타입의 클러치 커버.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커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커버인데 여기는 이제 위에 막스프링 같은 경우는 레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레버입니다. 다 레버고 요 사이의 중간에서 이제 이 릴리스 베어링이 얘를 이렇게 미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동력을 차단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아우터 또는 인너 레버형 이렇게 클러치들은요. 레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고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버가 뭐 몇 개 있어요. 레버가 한 3개 있죠. 3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산발이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산발이. 참 재밌게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들은 뭐 산발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아우터 레버 또는 인너 레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막스프링 타입 같은 경우는요, 레버와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네. 레버와 플러스 스프링, 압력판 스프링이죠. 이것이 일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체형. 예. 일체형. 얘네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스프링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버와 스프링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레버와 스프링이, 압력판 스프링이 분리된 타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리. 그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문에서 문제를 낼 적에 다음 중 레버와 스프링이 일체형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1번 다이어프램식, 2번 아우터 또는 인너 레버형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러치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클러치가 왜 미끄러지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클러치의 고장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 당연히 이 부분이 마찰제가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되겠죠. 두 번째, 클러치 디스크의 오일 부착. 클러치 디스크가 여기에 오일이 부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러 갈까요? 어떻게 오일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변속기 입력축 있죠. 변속기 입력축. 이 디스크는 변속기 입력축과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예. 입력축에 보면 여기는 변속기니까 여기 변속기 오일이 들어가겠죠. 오일. 그러면 오일이 이 축이 바깥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 틈이 발생하죠. 틈.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뭐를 해놓냐면 이 실을 집어넣습니다. 실. 리테이너 실이라고 해서. 고무 패킹 있죠? 패킹. 그런 걸 여기다가 넣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N 변속기에 있는 오일이 이 사이를 타고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적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축이 돌아가고 있는 이 부위에도 실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엔진의 이제 오일 실인데 이 실이 터지면 또 오일이 나와서 이거를 또 오일을 클러치 디스크판에 부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가능성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오래되고 또 노후화가 심한 차량들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속기 오일에 오일 부착일 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력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얘기하죠. 요 스프링 장력이 100이었는데 저 100이라는 어떤 에너지로 이를 확 밀고 있어야만 딱 부착이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디스크가 미는 힘이 약하니까 여기도 미끄러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클러치 디스크의 페이드 현상. 이 페이드 현상이라는 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그죠? 한번 알아보시러 가시면, 자, 페이드 현상에 대한 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품을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클러치의 페이드 현상이래요. 페이드 현상. 이건 또 클러치, 여기서는 이제 클러치 파트이기 때문에 클러치만 이 페이드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브레이크 장치에 가면 브레이크 라이닝 있죠. 라이닝이나 패드, 이런 거에 어떤 페이드 현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드 현상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요, 이 중에 마찰이 발생하겠죠. 마찰면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이 마찰은 다시 열이 나는 것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변환이 되겠죠. 그 열에 의해서 마찰재가 마찰 계수라고 할까요? 마찰재의 마찰 계수가 저하가 떨어집니다. 저하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거죠. 마찰 계수가 저하가 돼서 클러치가 미끄러지거나, 그죠? 왜 미끄러짐이 발생하죠? 마찰 계수가 저하된다는 얘기는 이 표면이, 마찰재의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굳는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재들이 표면이
어느 정도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금속처럼 딱딱해서 더 이상 마찰을 못 일으킬 적에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페이드 현상을 소개한 겁니다.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러치의 자유간극, 예, 자유간극인데 자육이라고 했네요. 자유간극이 과소, 자글적에는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도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는 클러치 성능 이론인데요. 이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 클러치의 회전 토크가, 그죠? 회전 토크가 클러치의 전압력, 클러치의 마찰 계수, 클러치판의 평균 반지름, 토크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산악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예, 두 번째 나오는 거 있어요. 클러치의 동력 전달 효율입니다. 그러면서 클러치 동력 전달 효율이 토크 Tn 곱하기 Tn1분의 T2 N2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 엔진의 회전 토크,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수 N은, 그 다음에 클러치의 토크, 클러치의 회전수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요거를 잠깐 해설할 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앞쪽으로 가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러치 전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엔진 파트에서 이런 거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자동차의 제동 마력 계산하는 거, 그죠? BPS. 브레이크 호스 파워 해가지고 716분의 TN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걸 마력으로 환산할 때. 예, 그래서 요거는 엔진의 토크, 요거는 엔진의 RPM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동력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토크가 얼마고 회전수가 얼마고 동력을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마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력.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클러치들이 동력을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나오는 친구의 토크와 회전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파트에서도 어떤 마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716분의 T2 곱하기 TN.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마력을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클러치에 효율을 계산할 거니까요. 용어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클러치의 전달 효율. 예,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효율이라는 건 뭡니까? 입력되는 에너지와 출력되는 에너지의 비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마력이니까 716분의 Tn 곱하기 Tn1 그 다음에 716분의 이건 나오는 녀석이니까요. 나오는 녀석이니까 T2 곱하기 N2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춰놨는데 716이라는 친구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니까요. 클러치 전달 효율은 T2, N2를 출력되는 힘이죠. 입력되는 힘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비율을 맞추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백분율이 우리가 클러치의 전달 효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엔진의 토크가 얼마고요. 회전수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토크가 입력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출력되는 축에 변속기 입력 축에 토크가 얼마고 회전수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효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런 공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곱하기 100분율 해서 이렇게 해서 효율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산악기사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입니다.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 베어링의 종류가 볼 베어링 그래요. 그 다음에 앵귤러 베어링, 카본 베어링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베어링에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그리스를 좀 넣어야 돼요. 그리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리스를 넣으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요거를 채워 넣으려면 힘들어요. 예, 이렇게 갇혀져 있는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봉을 시켜놨습니다. 밀봉.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면 영구 주입식 베어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구 주입식이라는 건 영구 그리스 주입식이겠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더럽다고 해가지고 세척을 하는데 이 그리스를 제거시키는 솔벤트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솔벤트로 세척하지 않는다. 세척하지 않아요.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 친구들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식을 넣는다고요? 예, 영구 주입식 배열용을 사용하면서 얘네들은 솔벤트를 세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으로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베어링들이, 이 베어링들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마모가 되기 시작하죠. 마모가 되면 이 베어링이 이제 왔다 갔다 이게 노름이 발생할 것이고, 그 중간에 소음이 나기 시작했죠. 소음. 그래서 달릴 적에는 엔진 소리 때문에 이 소음이 안 들립니다만은 공전 시, 그죠? 공전 시, RPM이 좀 낮을 때, 공전 시 클러치를 작동하면, 클러치 작동을 시키면은, 클러치 쪽에서 소음이 나요. 소음이. 그러면 무엇이 고장난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이럴 때는 요 베어링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때의 고장은, 무슨 베어링이요? 릴리스 베어링. 예,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돼서 고장난 거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야만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이 한번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거는 이제 이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볼 베어링, 두 번째 앵귤러 베어링, 카본 베어링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모가 되면은 동그란 볼을 집어넣은 건데, 만모가 되면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소음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베어링의 접촉 부위를 이렇게 각도를 주고 맞춘 거죠. 각도.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좀 마모가 된다 하더라도 좌우로 이동하는 거리가 좀 적겠죠. 이게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소음을 다운시키고자 줄이고자 만든 거. 그래서 어떠한 각도를 두고 맞춘 거. 이거를 우리가 앵귤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귤이라고 하는 거니 각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물론 이제 그리스를 넣고 뭐 영구 주입식 그리스를 넣는데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볼 대신에 이 카본 덩어리를 집어넣은 거라서 이 친구들은 소음도 줄이고요. 소음도 없고 또 그리스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를 넣을 필요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100원을 내면 요걸 줄 것이고 200원을 내면 요걸 달아줄 것이고 뭐 300원을 내면 예, 카본 베어링을 집어넣는 거죠. 점점 단가가 높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러치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47번 문제인데요. 클러치의 자유간극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유간극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입니다. 자, 자유간극이 너무 작으면 동력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속 소음이 일어난다. 예, 작으면 뭐 동력 차단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미끄러짐이라는 거하고 연결시켜준다 그랬어요. 미끄러진다. 근데 클러치 간극이 클 때 동력 차단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맞는 걸 찾을 거니까요. 두 번째, 유압식 클러치의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 컵이 마모되면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은 더욱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피스톤의 컵이 뭐죠? 컵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컵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피스톤 사이에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이라고 하겠죠. 실. 근데 이 실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일자가 아니라 유압을 잘 일으키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마치 컵 모양처럼 생겼다는 얘기. 요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모가 돼가지고 오일이 이렇게 샌다고 그러면 유압이 형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페달의 거리가 자유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컵이 파손이 되면은 자유간극이 커질 것이다. 예, 이게 맞는 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클러치 자유간극이 크면
크면 클러치 페달의 페이싱 마모를 촉진시킨다 했는데, 요거는 페이싱 마모는 미끄러짐이 심각할 때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미끄러짐. 그러니까 요거는 큰 게 아니라 작으면, 네, 작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페달을 밟은 후부터 릴리스 레버가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밀 때까지의 거리를 자유간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릴리스 레버가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밀어낼 때까지 거리가 아니고, 자유간극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릴리스 베어링이, 그죠? 초기 위치 릴리스 베어링이 레버를 닿을 때까지 움직인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자유간극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47번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겁니까? 클러치 전달 효율에 관한 효율치 전달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달 효율은 클러치의 출력 회전에 비례한다. 어디 볼까요? 클러치의 출력 회전에 비례한다. 클러치의 효율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저희가 엔진의 회전력, 엔진의 회전수, 그 다음에 클러치의 토크, 클러치의 회전수. 위에 거는 이제 클러치고요. 밑에 거는 이제 엔진 쪽에 토크와 그 다음에 RPM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토크고, 이건 RPM이니까요. 비례하려면 어떤 게 비례해야 되는 거죠? 클러치의 출력 회전력에 비례한다. 요 회전력이 점점 분모가 커지면은 효율도 늘어나겠네요. 백분율로 했을 때. 그죠? 그럼 요거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전달 효율은 엔진의 발생 회전력과 엔진의 발생 회전력 요거죠.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죠. 얘가 분모가 커지면은 얘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전달 효율은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에 반비례한다.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에 전달 효율은 지금 여기가 엔진 쪽이니까요. 엔진에서 들어가는 쪽이니까 어디 쪽으로? 클러치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 엔진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동력이 반비례하는 건 맞네요. 그죠? 얘는 맞네요. 예, 왜냐면 얘가 커지면 효율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질 거니까요. 요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전달 효율은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에 비례한다. 전달 효율은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에 비례한다. 나온 동력?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 예, 요것도 이제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나온 동력이면 요 윗부분 클러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커지면 이 효율도 커질 거니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2번이 틀린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클러치의 전달 효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효율을 이렇게 엔진의 토크와 엔진의 RPM, 그 다음에 클러치의 토크와 클러치에서 나온 회전수 요걸 가지고서 효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를 요거를 깨달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산업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기능사에서는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요거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클러치판의 런아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런아웃이라는 용어를 우리 자동차에서는 좀 많이 기계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런아웃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런아웃이라고 하는 건 이 그림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그림을 보러 갑니다. 이런 거죠. 런아웃이라고 하는 건요. 이 클러치 판이 있는데 이 클러치 판이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반듯해. 옆에서 봤을 적에 아주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런아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런아웃. 그러면 이게 들어간 부위가 있고 나온 부위가 있고 이런 거에
한계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런아웃의 한계는 0.5mm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고, 이런 런아웃이 발생이 크면은 클러치를 뗄 때 클러치가 막 떨리는 이런 증상이 발생이 돼서, 그런 증상이 발생된다면 빨리 교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엔진의 회전수가 2500rpm에서 회전력이 40입니다. 자, 여기 이것도 보니까 효율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써놓고 합시다.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 rpm,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나오는 토크, 그 다음에 rpm 곱하기 100이거든요. 자, 한번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매치시킬 겁니다. 엔진의 회전수는 N1은 2500, 회전력 T1도 40.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40 곱하기 2500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그때 클러치의 회전수는 2500입니다. 이 클러치 회전수, 요거는 2100이네요. 500이 아니라 2100이고 출력 회전은 35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토크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요. 약 73.5% 정도의 동력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엔진에서 100이라고 하는 동력을 집어넣었을 때 클러치에서는 거기에 한 75 정도만 동력이 전달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소모되는 동력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한번 풀어봐라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클러치 전달 효율에 대한 얘기가. 51번 문제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이 심하게 떨리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았는데 심하게 떨린대요. 그러면 아까 뭐가 있습니까? 런아웃이 심한 거예요. 런아웃. 그죠? 자, 클러치의 조정 불량이다. 클러치의 디스크에 페이싱 두께 차가 있다. 이거를 이제 런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휠이 변형되어 있다. 플라이 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디스크고, 그죠? 여기 있는 이 엔진에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요 마찰면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플라이 휠이다 하는 거죠. 여기, 예, 이 친구를 플라이 휠. 이 플라이 휠이 또 변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울퉁불퉁해지면 또 떨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판이 런아웃이 심해도 떨릴 수 있고, 또는 압력판이 심해도 떨릴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떨림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문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럼 51문의 문제 다시 답은 뭡니까? 링기어가 마모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는 거리가 좀 먼 걸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52번입니다. 어떤 단판 클러치의 마찰면의 외경이 30cm이고 내경이 18cm이고 스프링이 미는 힘이 40일 때 마찰 압력의 마찰 계수가 0.4입니다. 토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산업기사에서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숙제가 있는데, 자, 일단은 토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토크는 어떻게 계산한다? 힘 곱하기 반지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힘이 얼마예요? 400이네요. 주어졌어요. 400.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을 어디에 반지름을 계산해야 될지. 그 다음에 토크가 있는데 마찰계수 0.34를 계산해야만 전체 이제 토크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숙제가 있다는 얘기야. 아까 클러치 판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경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외경이 30cm이고요. 내경은, 그죠? 내경은 약 18cm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죠? 여기에 이 반지름의 어떤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반지름을 어떤 반지름을 취할 것이냐가 숙제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 우리는 반지름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효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유효 반지름. 그러면 유효 반지름은 유효 지름에 어떻게 해요? 2분의 1 값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바깥 외경과 안쪽 내경을 더해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반으로 나누면 이게 24cm가 나오고,
24cm의 반이니까 요게 12cm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2cm를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경과 내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유효지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점의 2분의 1 지점에서 힘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유효지름을 만들어서 반지름을 구하고 그 유효 반지름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만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63.2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이 문제가 답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죠. 자, 53번 문제를 보니까요, 클러치가 동력을 차단해도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하는 부품을 했어요. 동력을 차단하여도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하는 부품 어떤 것인가를 찾는 건데요. 한번 그림을 또 보고 와야겠네요. 어떤 것이 같이 도는지. 자, 이게 지금 플라이 휠이에요. 플라이 휠인데 얘가 동력이 차단돼도 같이 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플라이 휠에다가요, 이 커버를 같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커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커버나 또는 레버나 이런 친구들은 플라이 휠하고 같이 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디스크는 동력이 차단이 되면 같이 안 돌 수가 있겠죠. 또 입력축도 마찬가지 안 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이 돌 수 있는 부품은 커버, 그 다음에 레버, 스프링, 압력판 이런 것도 한 몸이니까 이거는 같이 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또 보러 갑니다. 네, 그랬더니 부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클러치 압력판이 있네요. 여기에. 그죠? 압력판. 요게 같이 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클러치 접속 시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이 충격이 무슨 충격이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 아마 그 보기가 빠졌나 봐요. 직선 충격 이렇게 합시다. 답이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충격에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쿠션 스프링. 그 다음에 만약에 회전 스프링을 흡수한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회전력을 그때는 토션 스프링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네, 토션 스프링이 또 비틀림 스프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클러치 판에 있는 스프링들의 역할을 물어보는 기본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 풀었나요? 뭐 하나 문제 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풀긴 하긴 했는데 그게 고정이 안 돼서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클러치를 정의를 내리고 수업을 마쳐야겠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수동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